모스크바 사람들이 러시아의 선봉장인가요? 질문입니다. 80년대 후반, 고르바초프의 통치하에 모스크바 사람들은 그 당시에 일어난 변화의 선봉장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들은 보수의 옹호자에 더 가깝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이 주기적인 역전 현상인가요? 아니면 보이지 않는 야수들의 압박인가요? 아니면 지역에서 수도로 자원들을 재분배하는 것으로부터 오는 물질적이고 심리적인 편안함 때문일까요? 아니면 독재에 대한 두려움 때문일까요? 아니면 제국의 붕괴에 대한 두려움 때문일까요? 아니면 다른 것입니까? 상승 마스터 성저메인 킴 마이클즈를 통해 전달되었습니다. 2022년 유럽 웹이나 민주주의와 그리스도 의식. 간단한 대답은 위의 모든 것입니다. 그것들은 모두 일어난 일에 대한 요인들입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은 모스크바 사람들이 꽤 오랫동안 자신을 가장 중요한 사람으로 보아왔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처음에는 소비에트 연방, 그 다음에는 러시아입니다. 여러분은 그들이 아방가르드이고 엘리트이며 지도자이고 그들은 어떤 것에 대한 권리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나는 이것이 모스크바의 모든 사람에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모스크바는 아주 큰 도시이고 많은 사람이 가난하게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확실히 더 높은 생활 수준으로 올라간 사람들, 그리고 스스로를 엘리트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해당됩니다. 이 사람들 중 많은 수가 독점 재벌들로 인해 현재의 지위에 올랐습니다. 그리고 푸틴의 통치 때문에 질문자의 말대로 그들은 다른 지역에서 수도로 흘러간 자금으로 이익을 챙겼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자신의 특권을 잃고 싶지 않고 자신의 편안한 생활 방식, 요트와 해외로의 휴가, 해외 아파트 등을 잃고 싶지 않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나라의 나머지 부분을 빈곤한 상태로 유지하고자 합니다. 어느 정도 여러분이 소비에트 연방 시절에서 보았던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들은 다른 나라들과 다른 소비에트 공화국들을 무력한 상태로 유지하려고 했습니다. 따라서 그들은 이 강력한 소비에트 연방 제국 안에서 권력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물론 같은 세대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소비에트 연방의 낡은 이념적인 국민은 더 이상 같은 권력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돈과 풍요로운 생활 방식을 가지고 있고 그것을 유지하고 싶어하는 새로운 세대로의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푸틴이 그것을 유지하는 것을 도울 수 있다고 생각하는 한 그들은 푸틴을 지지할 것입니다. 물론 그런 믿음은 다소 흔들렸습니다. 모스크바에서도 물론 다른 지역에서도 푸틴이 그들을 도울 수 있는지 아니면 그들의 생활 방식을 유지할 수 있는지 의심하기 시작하는 움직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의심은 아직 임계 수치에 도달하지 못했지만 시간이 지나면 확실히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어떤 변화를 끌어내게 될 것입니다. 실제로 모스크바에 있는 사람들이 소비에트 연방을 해체하는 선봉장이었을까요? 아니면 그 당시에도 어느 정도 보수적이었을까요? 현실은 당시만 해도 이들 중 상당수는 변화의 필요성과 경제 붕괴 가능성에 대해 최고 지도부가 무엇을 이해했는지 이해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리더십에 의해 의무화된 변화가 있더라도 자신들이 받아들일 수 있도록 프로그램되어 있으므로 자신들의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 움직일 수 있기를 희망했습니다. 알다시피 실제로 그것은 그렇게 큰 변화는 아닙니다. 그들은 단지 자신들의 특권적인 지위를 유지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자신들이 그것을 지키는 것을 도울 수 있다고 생각하는 무엇이든지 할 것입니다. 그들이 생각하기에 자신들에게 그것을 지키도록 허락해주는 사람은 누구든지 지지할 것입니다.
만일 그들이 푸틴이 이제 자산이 아니라 자신들에게 부채라는 점을 깨닫기 시작한다면 이것이 실제로 바뀔 수 있습니다. 그것은 어느 정도 변화하기 시작했고 제재가 계속해서 자신들에게 피해를 입히면서 계속 변화할 수 있습니다. 러시아에 있는 대부분의 사람은 제재의 영향에 대해서 이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그것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세르게이 라브바출은 선전에 대한 그들의 주의 깊음을 감안할 때 아주 솔직하게 놀라운 말을 했습니다. 여기서 기본적으로 그가 말하는 모든 것은 선전입니다. 하지만 그는 한 가지 실수를 했습니다. 그는 러시아의 전문가들도 그들의 상상으로는 서방이 부과한 이러한 종류의 제재를 상상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다시 말해, 침공 이전에 러시아에는 서방이 어떤 제재를 가할지, 그것이 러시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예측하는 임무를 맡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부과된 제재를 상상할 수 없었습니다. 자, 이것이 무슨 의미일까요? 이런 제재가 내려졌는데도 효과를 거두려면 시간이 걸린다는 의미입니다. 이것은 러시아의 전문가들이 어떤 결과가 나올지 상상할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그들이 느끼기 시작하기까지는 몇 달이 걸릴 것입니다. 사람들은 거기 앉아서 이렇게 말합니다. 루브라가 다시 안정을 되찾았고, 우리는 여전히 가게에 물건을 가지고 있고, 우리는 여전히 애플 컴퓨터를 살 수 있지만, 그것은 단지 4배 정도 더 비쌉니다. 나는 여전히 메르세데스 벤츠를 살 수 있는데, 단지 400만 루블 정도 합니다. 기타 등등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제재의 효과, 즉 완전한 효과가 아닙니다. 제재의 완전한 효과는 러시아 경제를 1917년 당시 수준으로 되돌린다고 일부 전문가들 또는 일부 독점 재벌들이 침공 전에 말한 것처럼 될 것입니다. 이것은 푸틴에게 침공하기 전에 일부 사람들이 한 말입니다. 우리 경제를 1917년 수준으로 되돌리지 마세요. 하지만 이것은 이 전쟁이 계속된다면 결국 일어나게 될 일입니다. 푸틴이 우크라이나인들의 군사적 저항과 서방의 제재를 목격했음에도 불구하고 결정을 바꾸려 하지 않는다는 단순한 이유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될 것처럼 보이듯이 말입니다.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내가 말했듯이 그에게는 결코 충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는 큰 계획을 가지고 있고 그가 자신의 계획을 성취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실수하지 않는 것이라는 점을 알고 있습니다. 그는 실수하는 것을 용납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 시점에서 우크라이나에서 철수하는 것은 모두에게 실수라고 여겨질 것입니다. 물론 러시아 밖의 모든 사람은 이미 그가 세계 역사상 가장 큰 실수 중 한 가지를 저질렀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은 러시아의 전체 역사에서 푸틴이 했던 것만큼 러시아의 위상을 손상시키는 일을 한 사람은 없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푸틴은 이것을 보지 못하고 그를 지지하는 사람들과 그 국민 중 많은 사람이 이것을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제재의 모든 효과가 느껴지기 시작하면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그것은 미해결 문제입니다. 모스크바 사람들에게는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그들이 갑자기 변화를 가져오는 선봉장이 되어 이것이 푸틴 후에 러시아에서 자신들의 특권적 지위를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라게 될까요? 기본적인 일상적인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는 국민 사이에서는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이것은 미해결 문제입니다. 두고 봐야 알게 될 것입니다.